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전통시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녹지까지 없애며 주차장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운영 중인 민간 주차장을 매입해 공영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미 2차례 부결됐는데 원주시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공영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원주농협 중앙지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주차장 부지 827제곱미터를 명륜동 시유지에 6억 원을 더해 맞교환하고 바로 옆 농협 건물은 35억 원을 주고 사들여 철거한 뒤 주차장을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9면의 주차면 수를 49면으로 20면 늘리는데 토지 매입비와 철거비 등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은 이미 2차례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바꾸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사업 부지 인근에는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30년 정도는 현재도 원주 시민께 유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결과론적으로 한 20면 정도 늘어나는 주차장을 위해서 많은 과도한 예산을 좀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설문조사 결과 공영주차장 조성에 주민 100%가 찬성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시민들의 뜻을 앞세워 의회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횡성군의 용역을 받은 폐기물 수거업체와 3개월짜리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직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용역기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횡성군과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작년 말 횡성 지역 한 폐기물 수거업체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었던 40대 노동자. 일터에 가보니 다른 동료들도 3개월에서 6개월, 1년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극심한 고용 불안에 이들은 이달 초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이 조합원이 됐다는 노조 측 공지를 받은 업체는 이틀 만에 40대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일한 지 3개월 차, 계약이 끝날까 봐 불안해 노조에 들었던 노동자는 되려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는 본보기식 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근로기간을 얼마나 할지,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종료할지 말지는 고용주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이 만료돼서 그냥 만약에 사업 주시면 계약직인데 무조건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 있잖아요. 계약을 끝났을 때.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했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업체 설명과는 다릅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 기간만큼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용역이 끝나 다른 업체로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발주 기관인 지자체는 계약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 해당 업체에 용역을 준 횡성군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감독해야 될 횡성군과 또 노동부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아서 좀 빚어지는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 부당 노동행위 조사에 들어간 고용노동부는 지침 위반으로 판단되면 횡성군이 해당 업체에 다음 용역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통합안을 놓고 지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선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이 통합 반대를 밝혔고 삼척에서도 동문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강릉 지역 시민단체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일방적 통합에 반대한다며 집회를 연 데 이어 이튿날 열릴 예정이었던 강릉 원주대와의 간담회도 거부했습니다. 간담회 무산 직후부터 주말 사이 시내 곳곳에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펼침막들이 내걸렸습니다. 강릉 원주대 강원대 통폐합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는 참석하지 말고 학교 측에서 해결을 못하면 우리 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나서서 이 부분을 교육부에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들이 우려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중복 유사학과에 대한 계획 없이 통합이 추진되면서 훗날 강릉 캠퍼스의 축소로 이어질 거란 겁니다. 강릉 원주대 인문대학 7개 학과 모두 강원대에도 있고 행정, 경제, 관광 관련 학과는 강원대 춘천과 삼척 캠퍼스에도 있어 20개 넘는 학과가 중복되거나 유사합니다. 강릉 캠퍼스의 직원 감소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대학혁신전략실이라는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는 부서와 인원을 생각하면 춘천과 강릉은 안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통합 강원대는 강릉에서 19명, 춘천에서 30명 직원을 줄여 원주 11명, 삼척에 3명 더 늘리고 대학혁신전략실을 신설해 35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략실이 사실상 춘천에 생기는 만큼 결과적으로 강릉만 직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현수 강릉시 의원도 논평을 내고 강릉 캠퍼스 직원만 대폭 감소하는 이상한 통합안이 강릉 시민들에 대한 설명 없이 나왔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척에서도 총동문회와 교수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삼척 캠퍼스까지는 오지 않으리라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그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중복학과 해결을 위해서 좀 특성화되고 차별화되는 학과를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해결하고자. 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대학을 살리기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강릉과 삼척 단체들 모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설명이나 설득 절차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게 갈등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강릉의 시민단체는 이번 주 내로 임시총회를 열고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 2017년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기존 HD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초고화질 UHD 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지상파를 통해 UHD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전국의 1%도 안 된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이라도 UHD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5월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시작한 세계 최초의 초고화질 UHD 방송. 화질이 선명하고 음향도 입체적이어서 몰입감이 높아 방송계의 파란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UHD 방송을 보는 가정은 1%도 안 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UHD 방송 정책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 개편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면으로 올려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절충을 할 건지 자율에 맡길 건지 이런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상파 UHD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상파 UHD는 미국식 전송 방식으로 송출하는데 아직 유럽식 전송 방식의 TV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TV는 별도의 컨버터와 안테나를 구입해 설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가정에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지 않고 유료 사업자를 통하고 있어서 UHD를 보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유료 방송에서 UHD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또 그 패키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는 계층이 늘고
OTT 사업자들이 폭풍 성장한 것도 지상파 UHD 활성화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UHD 도입 초기 방통위는 2027년이면 100% UHD 방송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지만 2022년 기준 방송 3사 UHD 편성 비율은 2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영 악화와 미디어 환경 급변 등의 이유로 UHD 콘텐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 방송사들이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지역 중소방송사들이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완전 폐지를 포함해 UHD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방송사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UHD 방송을 공공 서비스로 여겨 고품질 제작물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UHD 전환을 빨리 시급하게 해줘서 지상파가 좀 더 경쟁력을 갖고 경영에 좀 숨통을 띌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 좀 UHD 특별법을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UHD 방송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월군이 지역 출신으로 올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학생이 영월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검정고시를 포함해 지역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면 누구에게나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 고등학교와 세경대도 추천을 통해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 세경대 학생은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막을 내린 제10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강원 선수단이 따낸 메달 116개 가운데 60% 이상은 학생 선수가 수확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강원 학생 선수는 8개 종목에 239명이 출전해 금 24개, 은 23개, 동 30개 등 모두 7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대관령초 박재현이 4관왕, 진부고 이서원, 김가온이 각각 3관왕에 올랐고 대회에 출전한 모든 학교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영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림청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최근 건조해진 날씨로 전북, 충남, 제주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위기 경보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경보가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산불 취약 지역에 산불 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고 공무원 담당 지역을 지정하는 등 산불 방지 활동이 강화됩니다. 올해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올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로 지난 겨울 영상 0.7도보다 2.5도 낮아지면서 개화 시기도 일주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의 봄철 꽃나무 예측 지도에 따르면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전국적으로 개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생강나무는 3월 26일, 진달래 4월 4일, 벚나무류는 4월 6일을 전후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경찰청이 새로운 학기를 맞아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 안전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총 650명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놀이터, 학원가 등을 하루에 3시간 안팎으로 순찰하면서 학교 폭력과 아동 성폭력, 실종과 유괴 등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선도합니다. 도내 경찰서는 지난달 아동안전 지킴이를 모집해 서류 심사와 체력 검사 등을 통해 1,097명 가운데 650명을 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